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늘 열려있는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계시면 재밌어요. 방송할 때. 예, 저희 방송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올해 버킷리스트 중에서 월모브 방송 시간에 생방송 보러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 오기 요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건데요. 사실은 왜냐면 네. 밤에는요. 제가 글로벌 라이브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해요. 이렇게 포즈를 취하는데 아침 바쁘지 않습니까? 네. 막 가기 때문에 아예 휴가를 내놓고 하루를 내서 금요일 날. 그렇습니다. 네. 네, 오시면 어떨까? 네, 꼭 여러분 오십시오. 올해는 네. 꼭 보기로 약속 네.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 센터의 전내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데이터맨. 자, 올해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올해부터는 또 글로벌 라이브 밤에 하시는 글로벌 라이브에 네. 목요일 날 네. 함께 하신다면서요. 네. 장 부사장님 자리에 살짝. 그렇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떻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부 문건인데요. 공개하면 안 되는 내부 문건인데 내부자 고발입니까? 한 100여 명이 후보에 올라왔다가 우리 전 부장이 당첨이 공개하세요, 됐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가 네. 다 안 되고 되신 겁니다. 영광입니다. 대단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렇다. 손 치고요. 간택을 받았군요. 네. 네. 오늘 주제는 넥스트 빅딩이 될 것인가, 메타버스에 대한 탐구. 네. 사실 저는 네. 정말 부끄럽지만 메타버스가 처음 이제 막 핫 이슈가 됐었던 작년에 친구가 한강에서 저희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한강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처음에 저는 메타버스 들어가면 뭐 진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네. 나의 아바타가 거기서 먹을 수 있대. 무슨 의미야? 내 배가 안 부른데. 저는 그렇죠. 약간 그랬던 예. 좀 꼰대, 꼰대였군요. 올드스쿨 느낌이었는데 메타버스 요즘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부터 탐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황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중에 탐구를 했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그때 팩셋의 전망자를 말씀드리면서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뭐 에너지나 금융 또는 뭐 머티리얼 또는 경기 소비재 그렇습니다. 이쪽 섹터가 올해는 분명히 이슈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씩 비중을 늘려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딱 미국의 어떤 자금 흐름들이 그 섹터별로 이동이 됐던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1월 3일이 월요일이 첫 거래일이었지만 그날은 첫날이니까 그냥 뭐 기다렸던 자금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는 확실히 뭔가 큰 변화가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고 참 어려운 시점인데 일단은 뭐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저희는 오늘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뭐죠? 예. 메타버스는 요새 워낙들 저한테 진짜 고객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네. 도대체 메타버스가 좋다는 건 아시는데 역시나 메타버스가 뭘까요? 라고 역으로 제가 질문 드리면 그게 뭘까? 라고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길래 개념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메타는 애프터 혹은 비욘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라서 초월하는 의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스, 세상을 초월한다. 뭐 이런 뜻인데 무언가를 초월하는 여러 부분을 아우르는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단어 자체는 이렇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월요일 날이죠. 저희 하나금융투자의 리서치 센터의 또 김재임 애널리스트께서 이 메타버스 어디에 투자요라는 아주 인덱스 좋은 레포트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금융투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가 좀 너무 좋아서 일부러 좀 참조해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CEO들에 대한
코멘트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삶의 모든 부분에서 펼쳐질 것이다. 전적으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세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걸 꿈꾸고 있다. 그리고 뭐 제3의 공간이 이제 생긴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상의 어떤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리고 맥킨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타버스 안에 우린 이미 있다. 이제 1D, 2D, 뭐 2.5D, 이제는 3D 발전 단계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이게 결국은 지금 요즘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현실의 공간이 결합된 세계다. 그래서 일시적인 결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사실 뭐 여돈 앵커님이나 저나 저희는 싸이월드 세대잖아요. 그렇죠. 미니미 키웠죠. 그렇죠. 미니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를 한번 경험을 했던 세대인데 미니미의 진심이었던 도토리 그렇죠. 참 많이 썼죠. 미니미를 꾸미고 네. 미니미의 정말 가구도 놓고 뭐 그랬어요. 뭐그 열심히. 그렇죠. 돈을 많이 투자했었죠. 연인 생기면 거기 같이 커플 미니미 해가지고. 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 저희가 많이 경험을 네. 했었던 세대인데 이 메타버스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연결시키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전에 싸이월드의 그 미니미나 미니룸 또는 그 아바타를 내 뭐 머리 색깔부터 옷 뭐 각종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바꾸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된 개념이라 사실은 메타버스가 뭐 갑자기 지금 최근에 막 등장한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다른 특징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주연이 얘기네요. 7가지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프라스트럭처. 5G나 와이파이나 뭐 6G, 클라우드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일단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아주 좋은 가상현실의 화면을 보려면 빠른 5G가 지원이 돼야 흔히 말하는 렉 끊김이 없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화면을 또 구현하려면 또 역시나 우리 엔비디아 같은 GPU 칩 같은 고성능의 화면 그래픽 칩 같은 것도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우리가 결국 그걸로 구현해서 보는 기기들. 그래서 모바일, 휴대폰이나 스마트 글라스,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나 AI 관련된 부분들 이런 또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구현해서 또 이제 우리 눈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3D 엔진이나 VR, AR, XR 멀티태스킹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도적인 어떤 매핑을 할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이코노미 디자인 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커머스도 필요하고 이 안에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어떤 걸 만들어서 그거를 또 팔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가상화폐로 구현을 해서 서로 교환도 하고 이런 어떤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소셜리즘도 할 수 있고 스토어도 만들 수 있고 뭐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도 중개인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라든가 e스포츠 또는 뭐 영화, 쇼핑 다양한 영역에서 최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7가지 단계로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도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그 직접 체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한다 그러면은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거는 역시나 게임일 거고요. 게임으로 이미 하고 있죠. 그렇죠. 게임 하고 있죠. MMORPG. 그럼 뭐 맞습니다. 게임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여도원 앵커 같은 분들이 가상에서 루이비통 백을 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한다면서요? 모른 척 하시는. 아니 저는 가상을 들어가진 않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게 좋은 세대라서 어린아이들이 사실 많이 하잖아요. 로블록스 같은 거. 그렇죠. 왜 우리 동물의 숲, 동숲 이런 거 하면은 친구들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게 또 게임인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일도 보시면 될 것 거기서 같아요. 하고 오피스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회의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글래스를 써서 그걸 토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 거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메타 플랫폼 3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메타버스의 진심으로 느껴서 회사 명까지 바꾸고 있는데 최근에 이 게임 분야하고 이 SNS 관련된 부분들,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부분으로 최근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얘기를 그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4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강현실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현실에 가상을 더 쉬운 게임 세계로서 게임이나 SNS, 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4년? 5년 전에 이슈가 됐었던 포켓몬고. 났었죠, 이 예, 게임. 이게 대표적인 증강현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뭐 정말 지난 많이 앞에 하셨어요? 친구 있는데 예, 얼굴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어디 뭐 사이트에 가면 뭐가 네.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봤었고, 그리고 뭐 가깝게로는 혹시 이제 자동차 최신 사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또 옵션으로 넣으신 분들은 내가 운전할 때 그 유리 앞에 내 지금 속도가 실시간으로 눈앞에 보이는, 예, 그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증강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상세계,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로블록스나 예,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들이 이런 가상세계, 디지털 공간을 구현해서 만든 세계로 게임의 형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페이스북, 예, 인스타그램 같이 예, 현재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하고 있는 디지털 공간의 삶을 기록하는 형태를 SNS로 하는, 예, 뭐 스냅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울 세계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예, 이렇게 지금 현재 구글어스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걸 토대로 볼 수 있는, 예, 저도 사실 한 지난주쯤에 너무 여행이 가고 싶더라고요. 가셨던데요?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국내는 다 가고 있는데 해외에 대한 여행에 이제 그 갈증이 있으니까, 저도요. 예, 그 저 이제 여동 앵커님도 올리신 걸 봤는데 저는 그 제가 살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그 성당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그게 2026년인가에 완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0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성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제 아내랑 갔었었는데 꼭 그 완공이 되는 해에는 제 아들을 데리고 꼭 가야지라는 제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2026년이면 되겠죠.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마음에 구글어스를 들어가서 네. 그 길거리 로드뷰 그걸로 그 주변을 계속 클릭하면서 저도 가끔 걸었어요. 예. 그러면서 아, 마치 내가 여기 걷고 있는 느낌. 이게 근데 약간 네. 메타버스가 진짜 실질적으로 네. 그런 게 가능하면은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네. 보면 약간 게임처럼 그 네. 디자인들이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제로 만약에 정말 그 현장에 네. 이렇게 글라스 쓰고 네. 걸어가는 그 느낌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메타버스 2탄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네. 이 개별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구글이 하지 않을까 분명히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예. 게임 같은데 이제 네. 정말 현실같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그래픽이 만들어지면은 네. 그때가 정말 그렇죠.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그 지도를 실제 이제 지도를 갖다가 실사를 가지고 찍어서 보여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거기다가 정말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받아서 그 실사 위에다 덮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구찌라든가 네. 뭐 파나소닉이라든가 그런 회사의 로고를 거기다 넣고 광고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까지 구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플랫폼을 돈을 벌 수 있는 광고의 플랫폼으로 더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그들이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자료로 네. 돌아가 보면은 방금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대표 유형을 메타버스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의 화두가 뭐냐? 사실 과거에는 B2C, 예, 개인들한테 게임이나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발달을 했었다면 현재는 이제 기업들한테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화두고요. 이 분야로 확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의 사활이 그 기업에게는 걸려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제활동 측면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게 최근에 메타버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다. 예, 그게 여기 내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지금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 게임사가 개발한 일방적인 재화였지만 네. 이제는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가 개발할 수도 있고 그걸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와서 메타버스가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게임사가 개발한 일방적인 아이템을 일방적인 재화로 그냥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용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툴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요. 만든 걸 가지고 그대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판매를 해서 그걸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재화를 자유롭게 매매가 서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상경제로부터 얻은 걸 가지고 현실화폐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니까 최근에 메타버스가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단순한 게임이잖아. 그래서 이제는 확장성이 현실 세계로도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로블록스 내에 이렇게 구찌가 구찌 가든을 만들어서 그 내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협업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구찌로부터 광고를 수출을 하고 협업을 하는 걸 통해서 로블록스는 하나의 수익원이 더 창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의 컨텐츠도 직접 유저들이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데 가상현실과 현실의 세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게 그리고 B2C에서 B2B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중요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현재 메타 플랫폼스 예, 페이스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김재임 애널리스트께서 쓰신 레포트 일부를 차용을 한 건데 굉장히 M&A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예,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개별 기업을 소개할 때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앞으로 좀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 전에 공개한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의 워크룸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정말 일을 하는 회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저도 자주 하는데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와 동영상 위주의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렇게 스마트 글래스를 쓰고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게임처럼 보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고 내가 얘기한 내용들, 쓴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다 같이 보면서 공유가 되고 예, 그리고 VR을 통해서 그러니까 통해서 이제 메신저까지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헤드셋으로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타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이 주커버그가 직접 PT를 했었던 동영상을 제가 한 20분짜리였나 15분짜리인데 다 봤는데 약간 좀 본인들이 회사에 지금 생긴 이슈를 타개하기 위해서 약간 덮어쓰기 식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그 비전이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또 그동안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인수합병해 왔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게임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회의 안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요 보이는 그림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이 벽면에다가 또 스타벅스 로고를 넣고 스타벅스 광고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예 여기다 또 흔히 말하는 NFT를 통해서 등재되어 있는 그림 같은 걸 그렇죠 걸고 그림의 어떤 대여료 같은 거를 월 단위로 뭐 수출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걸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소위 말해서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해먹을 게 많겠다. 새롭게 해먹을 공간이 많겠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 이 3프로 스튜디오 내에도 광고 이런 어떤 것들을 노출을 할 텐데 이걸 메타버스를 구현을 해서 이 안에서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광고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의 매출의 증대를 최적화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먹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로 메타버스를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가 미국의 티커 자체가 메타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에 상장을 했고요. 예, 뭐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라운드 휠이라는 회사에서 상장을 했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투자하고 싶다는 그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 예, 그러면 그냥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뭐 과감하게 추천드린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관련 ETF로는 메타 ETF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상장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거의 AUM 이 총액도 안 늘고
거래량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10월 말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늘면서 지금 자산 총액이 1조 가까이 올라왔고요. 거래량이 데일리로 200만 주 이상씩 최근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탑10 종목이 역시나 우리 장비디아님이 계시지만 엔비디아, 구 페이스북인 메타 플랫폼스,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유니티 소프트웨어, 스냅, 오토데스크, 애플, TSMC, 싱가포르의 C 리미티드, C그룹이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탑10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40개 정도가 편입이 되어 있고 최근 차트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랠리가 많이 나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부분, 물론 뭐 금리 인상이나 앞으로 테이퍼링 이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라지캡이 대다수입니다. 혹시나 좀 중소형주가 있다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라지캡이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41개 종목을 제가 전체를 다 열어봤더니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3개가 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크래프톤, 네이버. 이 기업을 이 라운드 1에서 보기에는 한국 기업 중에 메타버스를 관련이 있거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3개 기업을 편입을 했다는 거를 좀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보시면 어느 특정 한 기업만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난 메타버스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뭐 사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뭐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는 ETF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성과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최근 6개월 동안. 물론 중간에 확 올라왔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요 빨간색이거든요, 메타가. 근데 최근에는 6개월 동안 1.6%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다. 심지어 반도체나 나스닥 QQQ나 S&P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아크보다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메타버스에 지금 들어있는 대표 종목들을 좀 시간이 된다면 소개를 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시황상 지금 메타버스가 또 역시나 성장주 위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황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메타버스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일단 한번 우리가 좀 공부는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메타버스, 그게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관련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 얘기는 다음 주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데이터맨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은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